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나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고점 더 높였습니다. 2611선 지나가고 있고요. 1.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보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현재 1100까지 넘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1.7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740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좀 미국의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눈에 띕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29% 상승하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른 변동성의 영향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주식나방에서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나방에서는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살펴보고 이 증시 일정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QR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그중에서도 공략할 만한 종목들 원탑 종목으로 꼽아서 자세한 전략까지 오늘 방송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QR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려면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모든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 스캔하셔서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환율도 1,300원대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1,387원대인데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또 들어와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현재 국내 증시입니다. 이런 현재 국내 증시에서 아직도 내가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면 오늘 방송을 꼭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방송 우리 라이브 배틀을 포함한 QR 종목까지 여러분들의 포트를 가득 좋은 종목으로 채워줄 그런 포인트를 제가 또 가져왔으니까 이번 주 내가 시장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 실적을 앞두고 우리가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주식라방에서 이번 주 분위기 좋을 수 있다. 이럴 때 미리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포트에 담아둔다면 다음 주도 시장 좋을 때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주식라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 그래도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죠. 양시장 네. 모두 1%대 상승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장에 경계감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락하는 종목들도 아직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하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인텔, 애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들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에 따른 이 업종 간의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로 시장이 반등인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먼저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언급을 드렸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1선에 대한 포인트를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한 번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1선을 회복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 여기에 따른 모습들이 좀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시총 상위주들의 우량주의 시장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점 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활기를 띨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 강한 매수세가 붙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죠. 이 최근의 시장 어느 정도 오르기도 하다가 내리기도 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특정 구간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작업도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비중은 현재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 대응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조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좋으시겠죠. 오늘 아까 이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현재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만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조금 본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12,000원, 12,000, 13,000 계약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부 소폭 다시 매수세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흐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현재 시장 포인트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이번 주 실적들 고용지표나 소비자 지표 관련된 것들도 역시나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나올 이번 주 실적들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게 흘러간다면 특정 구간인 지금 현재 시점 아까 코스피는 지금 21선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재 시장 너무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두고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여유롭게 보더라도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이러한 시장 브리핑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그리고 혹시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통신망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나방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에이징랜드 바로 오늘 수익이 또 이렇게 두 자릿수대 수익이 났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36,500원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오늘 최고가 43,000원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17%가 넘는 상승률을 바로 기록했습니다. 25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28일 월요일 바로 1거래일 만에 이렇게나 큰 상승률을 가져가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직접 또 빅스 대표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향 ESSD 이슈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AI 서버나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또 더해지면서 에이징랜드가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17%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좀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 좀 정리할까요? 좀 공략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에이징랜드를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날 당일 바로 움직였던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잡아보자면 일봉 차트를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 이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 하락했던 포인트가 어디라 그랬었죠? 지수가 하락했던 시기에 이 종목도 같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똑같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됐을 때 이 종목들도 같이 회복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 9월달 약세를 같이 보였다가도 이때 언제죠? 10월 중순쯤에 상한가를 통해서 회복하려는 의지를 한번 차트상에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이날 다시 한번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우리가 의지를 확실하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쳐줬기 때문에 분봉상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단타로 이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의 분봉 차트를 여러분들께 본다면 자, 이때 당시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어디예요?
상승 나왔다가 약간의 눌림이 조금 나왔던 시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밑 구간에서 36,5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것이고 아마 이때 당시 시간대가 2시 20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구간에 소개가 나가자마자 1, 2분 내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수익을 챙겼던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저희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때 당시 수익을 챙기고도 잔여 물량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강세를 보였고 이날 우리가 수익을 대략 17% 정도를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기존에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들 잘 보시면 뭐 이틀 만에 60%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10%, 20%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단타도 해보고 싶고 종가 베팅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조금 단기 관점에서 좀 여유롭게 스윙으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도 에이징랜드가 이 슈팅이 나오지 않고 하락으로 내려갔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또 반드시 필요했었을 거예요.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진입가 46,500원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 차트를 정확하게 46,500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라이브 배틀 두 종목도 제가 진입 타점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오늘 가지고 난 두 개의 종목이 제가 봤던 타점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종목들 또 놓치면 또 수익을 볼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시겠죠.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방송만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종목의 대응은 하단 QR코드를 찍으신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함께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라방에서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원탑 종목들 추가적으로 팍스통신방에서 대응까지 받아가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물량을 가지고 시세까지 또 냈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에 옆쪽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로 한 번만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시세를 줬을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겠죠. 오늘 공략할 원탑 종목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간 라이브 배틀 1라운드는 오늘 좀 살아나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에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온칩스와 미래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테슬라에 1조 원 규모의 ESSD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ESSD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그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그동안 하드디스크가 주로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데이터 저장 부품의 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ESSD가 됐죠.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협력사로 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공급망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HBM 물량 부족 현상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또 이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의 HBM까지 또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와 미래반도체 이 두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온칩스는 또 삼성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팹리스 고객사에게 이걸 공급하는 사업까지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오늘 좀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5%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원탑 종목으로 꼽아볼까 해요.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미래반도체는 우리가 한 두 달 전이었나요? 한번 같이 공략을 했던 그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온칩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한번 또 우리가 수익을 봤던 미래반도체를 다시 한번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반도체 다시 한번 또 공략해볼 예정입니다. 공략해볼 진입 타점까지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의 원탑 종목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어떻게 또 같이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가온칩스랑 미래반도체는 두 개 차트가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두 개 다 좋은 종목, 좋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보다 차트적인 위주의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가온칩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도, 2024년도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차트죠. 특히나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역사적 신고점을 만들어낼 정도로 좋은 재료를 갖고 힘이 있는 차트의 끼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상 봤을 때 못해도 약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계속 유지되는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차트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때 당시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점에서 좀 물렸다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던 이 지지와 저항대를 무너뜨리고 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지 구간을 좀 찾아보자면 기존의 저항대를 돌파했던 시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의 시점 4만 원대 구간이 지금의 고점을 만들어내기 직전의 차트로 봤을 때 저항대로 작용되기에 굉장히 좋은 이 지지 구간으로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3중 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시점 오히려 신규 진입도 굉장히 괜찮고, 내가 위에서 만약에 많은 비중이 물린 게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평단가 조절을 해도 되는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는 이 하단 구간에서 매직 캔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본다면 이 매직 캔들에 어느 정도 출현되는 그 순간까지는 좀 유지를 해볼 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조금 더 내가 분할 매수에 자신이 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제 미래반도체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략했던 시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꾸준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었죠. 아마 차트에 대한 설명은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특히나 아까 전에 봤던 에이징랜드의 차트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하락 부분을 크게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차트에 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 8월 달에 현재 시점 보면 이 저점을 이탈했던 음봉이 한번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8월 5일이면 사실 웬만한 종목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를 크게 빠뜨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내로 어떻게 됐어요? 이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주가가 아무리 급락을 하더라도 이 주가의 급락세가 다시 금방 회복이 된다면 이 주가는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회복세를 보고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타점이 바로 이 구간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대 수익을 한번 챙겨본 적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시장이 최근에 어느 정도 조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조금 루즈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을 한번 만들어 놨던 것을 오늘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다는 것은 지지 구간을 우리가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현재 시점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지금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인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지받고 있는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단에서 지지가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시점 공략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면 대략 16,100원 정도 하단에서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유효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도 살짝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분봉상의 관점에서도 61선에서 살짝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지받아줄 때 한 번쯤은 지지를 해봐도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이렇게 또 매수가를 알려는 드렸지만, 이 종목이 더 빠졌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왼쪽에
QR코드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고 박스 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이 우리가 미래 반도체, 지금 반도체 업황 제가 2부에서도 교육을 해드릴 거지만 지금 잡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해당 종목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요. 다양한 종목들,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원탑 종목으로 미래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미래반도체 주식라방에서 여러 번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입가 잡아주시면서 현재 진입가 16,100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이 꼭 필요한 게 최근에 빅스 대표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원탑 종목들이 주자마자 빠르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타점을 놓치게 됩니다. 빠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기다린다면 한 발 늦어지게 되니까요. 바로 또 공략을 해보시고 진입 후에 실시간 대응까지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내 계좌의 상승률 좀 빠르게 자세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모두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2라운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존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원으로 계속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꼽고 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도 또 계속되고 있고 체코 확정 수주 기대감까지도 저희가 관련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 기대감까지 또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또 가져왔습니다. G2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또 원탑 종목 꼽아볼 텐데 G2파워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 비전도성 액체에 배터리를 담가서 이 열폭주 현상을 차단하는 액침 냉각 ESS 제품에 대한 시제품 출시를 또 내년에 앞두고 있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기대감까지 안고 가고 있는 회사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또 공략을 했었는데 아마존이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또 시세를 줬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오늘은 또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을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G2파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조금 더 빠르게 시세를 줄 수 있는 G2파워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략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QR 종목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만큼 지금 원전 하나씩 꼭 갖고 있어야지 우리 계좌에 빛을 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채 내가 보고 싶은 종목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들 지금 수직 상승 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부터 같이 보도록 할 건데 G2파워나 두산에너빌리티나 두 개 다 좋은 종목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두 개의 종목을 공략하는 관점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이 종목은 오늘 5% 올랐습니다. 하지만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가 올랐죠?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했던 상승을 지금 현재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이라 그랬죠? 덩치가 큰 종목이라 했어요.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볼 종목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적금주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더 많이 올라갈 그런 재료들을 갖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 큰 수익을 챙기지 못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월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그래요. 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단식 상승이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 당시 저항대와 지지대를 이렇게 선을 이어두면은 박스가 생겨나죠. 제가 이 박스를 무려 4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1년도 때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종목 상담을 하면 늘 빼지 않고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언제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당시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모아가도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원전주들의 호재로 어느 정도 돌파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수급적인 부분과 오랜 매집 기간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돌파가 나오지 못한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실망 매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여유롭게 장기 접근식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종목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픽한 이 G2 파워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께 오늘 G2 파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타점이 어디였냐면 7,000원대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G2 파워 오늘 자리 딱 좋으니까 7,000원대 만약에 조금 더 여기서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공략하기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벌써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G2 파워 지금 못 잡냐? 아닙니다. G2 파워는 우리가 일전에 계속 원전주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G2 파워는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던 원전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또 뭐 배터리 화재나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보다 더 추가적인 주가를 생성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잡아도 되냐?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24%대 위에서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스윙으로 끌고 가기보단 전 개인적으로 지금 타점을 잡아드린다면 단타 관점 혹은 종가 베팅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일봉 차트를 돌아가서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늘 항상 강조하던 21선, 이 21선을 갭상승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61선을 지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주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61선 위에서 지지가 첫 번째로 생겨났어요. 어느 정도 지지가 좀 잘 받쳐지면 그 다음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역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구역 어디죠? 일봉상의 121선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돌파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150원 정도가 121선에서의 지지 구간이라고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올 만한 시점이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8,150원대를 좀 선으로 그어볼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라인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의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려도 잡을 수 있는 8,200원대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적으로 8,000원대 하단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지금 이걸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요. 만약에 오늘 고점이 돌파가 되면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상한가에서 여유롭게 다음 날까지 갭상승까지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8,200원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조금 지켜보시다가 진입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대응 방법, 만약에 오늘 상한가에 가면 내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시면 제가 내일 G2 파워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의 매도 시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원전 관련주에서 2라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원전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알려주셨고 강조해주셨는데 아직도 내 포트에 원전주가 없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G2파워 뽑아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보다 G2파워가 몸집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좀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G2파워 지금 현재 24%
4%대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와 있단 말이죠. 지금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게 사실 오전에 잡으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시점에서 지금 주신 진입 자리 8,200원 선 주셨습니다.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공략을 했다가 오늘 만약에 또 진입가가 또 진입한 이후에 상한가까지 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이걸 내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자세한 전략들, 대응 방법들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이런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좀 잡아가실 분들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한번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실시간 대응과 전략들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원탑 종목과 QR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상승률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라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라방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하면서 원탑 종목 꼽아드리고 있어요. 원탑 종목을 진입가까지 받아보셔서 진입하신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까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모두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들까지 모두 꼭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승률표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만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두 가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SMR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 또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저희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14%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최고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잡아드렸던 에이징랜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에서 테마에서 모두 또 공략을 해서 이렇게 다 시원한 상승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한일단조 65% 넘는 상승률 기록했고요.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이미 상승하고 있던 종목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70% 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나 큰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살폈던 종목들 중에 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14% 넘게 진입가 대비 상승을 했었고 이때 저희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팍스통신망에서 모두 잡아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갈 때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잡아드렸던 에이징랜드가 1거래일 만에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7%라는 두 자릿대 상승률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서 가져가셨던 분들 오늘 바로 이렇게나 큰 수익률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까지 모두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네,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번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팍스통신망에서 오늘 드렸던 원탑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바로 해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공개될 QR 종목 두 가지, 그것도 이번 주에 일정과 관련된 QR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세를 빠르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만 저희가 꼽아서 오늘 두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까지 모두 가져가실 분들 바로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고요. 잠시 후에 이렇게나 큰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는 QR 종목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번 주 증시 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사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대부분 다 증시의 실적들 나올 예정입니다. 지표들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의 실적들이 나오며 이 실적들을 기반으로 어떤 업종들이 또 움직일지 같이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종목들에 대한 실적들을 갖고 왔습니다. 28일 날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플의 첫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공식 출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은 기준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애플의 인텔리전스 출시로 인한 이 수혜나 어느 정도 종목들의 등락은 내일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AI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PC의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PC 신제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앰플의 인텔리전스 출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이슈를 추가적으로 뒷받쳐주는 그런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슈, 우리가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늘 말씀드렸던 현재의 시점이 지수의 하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상승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올 텐데 어떠한 기술주가 먼저 치고 올라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갈 때 기술주가 올라간다면 이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기술주들을 미리 담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 이슈를 통해서 반등이 나와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봇 신규 상장 종목이 오늘 나올 예정이 나왔습니다.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사실 오늘 클로봇의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 테마들의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봇 이슈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일주일에 5개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의 업종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한번 같이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도 우리가 하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오늘 로보로브나 휴림로봇 같은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화요일인데요.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이 구글과 알파벳의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개의 기업들 간의 주가 흐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에 대한 실적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실적이 아니라 이슈입니다. 화요일에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있는데 사우디 제다모터 쇼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기아차가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럭을 또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통한 자동차 부품, 최근에 또 현대차의 인도법인 상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될지 하나의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있는데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과 굉장히 유사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나 성우라는 종목의 신규 상장이나 이 삼성전자, 인텔의 실적 발표,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되는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번 주에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실적들이 좋지 않다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증시도 또 요동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양자과학기술이나 이 산업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시행령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최근에 또 엑스게이트 같은 양자암호 관련주들 특히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이슈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QR 종목 첫 번째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로 QR 종목을 공개해드릴 테마는요, 바로 반도체예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실적들이 나올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어떠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인지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주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잠정 실적 발표 때 매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급락되기 시작을 했었죠. 분기별 실적의 추이를 좀 보면은 사실상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2021년도나 22년도 때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기 때 성장률을 보면은 적자만 계속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반대로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만큼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를 돌아서 지금의 시기랑 조금 연관성을 지어보자면 그때도 실적들 적자가 계속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제 바닥을 다 찍었다.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듯이 이번에도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 대비 잠시의 눌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 다시 한 번쯤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보다 요즘에 반도체로서의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으로 협력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을 최대치를 달성을 했어요. 외국인 기준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순매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듯이 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이 시가총액을 맹추격하고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기업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까지 좁혀진 거는 5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HBM에 관련된 이슈 보면은 삼성전자랑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타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전자를 HBM 공급사에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을 이슈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래 보시면 HBM 시장에서 단기적 물량 부족 현상이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부 방어되는 그런 모습들도 해당 이슈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최소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최고 경영진들의 메시지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전에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년에 30% 40%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멘트를 남겼듯이 분명히 이러한 좋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도 반도체의 업황이 다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 기본적 분석부터 같이 볼 건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초정밀 온스톱 제어 장비나 펜 필터 유닛, 대표적인 온도 제어 장치를 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납품을 하고 있어요. HBM 관련주이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부가적인 재료도 갖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SK 하이닉스까지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죠. 추가적인 바닥 이탈도 없고 상승도 없지만 지금은 그 박스권 안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최하단부에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을 이제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대까지 올라가요. 저항대까지 올라가서 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지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의 최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한다 하더라도 무려 기대 수익을 50%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공략해야지, 안 그러면 또 어디서 공략해요? 15,000원 가서 분명히 공략하실 겁니다. 지금 여유롭게 우리가 공략할 종목 제가 하나 갖고 왔으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QR 종목 반도체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HBM 관련주이면서 삼성전자의 협력사,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협력사까지 모든 재료들을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간 데다가 여기에 지금 저점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중간까지 올라왔을 때 잡게 됩니다. 지금 잡았을 때 최소 50%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은 오늘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반도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꼭 이 종목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한 번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이 QR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또 QR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네. 종목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인데 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일정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 오늘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한국전력이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주를 최종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종 후보로 등록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어요.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 25년간 사우디 전력조달공사와 전력 판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 사실 나오게 되면서 오늘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보면 원전 관련주들이 이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선 후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도 굉장히 좋아질 그런 모습이지만 반대로 또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는 신재생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 대선이 점점 임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들을 다 같이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수주시 한전은 중동 지역에서 최초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운영하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된다고요? 태양광 관련주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춰놓을 필요가 있겠죠. 일전에도 2달 전, 3달 전만 보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의 어느 정도 발언은 신재생 에너지에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뭐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필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 항상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점,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의 기본적 분석을 같이 보자면 로보모션 제어나 이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에너지 변환 장치를 고효율, 최적화 설계로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연료전지용, 태양 발전용 전력 변환 장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봐야 되는 이유가 세 번째에 있어요. 한전 계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 요소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도 PCS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전 계통이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갔죠. 그럼 한국전력이 최종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로서 같이 수혜를 받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종목은 태양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모션 제어 장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또 국내 유일하다는 타이틀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사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종목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박스 하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도 대략적으로 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진 이 지지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채 3중 바닥을 만들었어요. 즉 다중 바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느 정도 주가 하락세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올라가면 못해도 50% 100%도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만 투자가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여러분들께 꼭 함께 공략을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해당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들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 종목 두 번째 더 좋은 종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이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 모션 제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차트상의 흐름만 보셔도 바닥을 다졌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떨어지더라도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다면 50%에서 100%까지도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딱 잡아둔다면 정말 좋은 종목, 오늘 저희가 QR 종목으로 들고 왔거든요. QR 종목 두 가지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모든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